네, 안녕하세요. 자,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외인이 또 들어왔어요. 외인이 사는데 근데 왜 안 오르는 거야 이거? 예? 외인이 계속 사는데 왜 안 오르는 겁니까 이 종목? 코스모 신소재. 예, 진짜 답답하기도 하실 그런 모양입니다. 뭐 우리가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믿음은 뭐 변함은 없는데 분명히 이제 외인이 샀단 말이에요. 그죠? 네, 외인이 금요일장에서도 10만 주 또 샀어. 어제도 99,000주 사고. 자, 지금 며칠째 계속 그 순매수를 하는데 거래량 대비해서 하루 거래량 지금 35만 주였잖아요, 금요일 날. 거래량이 지금 35만 주죠, 여기. 그죠? 35만 주인데 외인이 산 게 10만 주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못 오르는 거냐.'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뭐 여하튼 외인이 뭐 계속 들어와 주니까 '좋다.' 이렇게 보는데 '기관이 좀 따라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요거 한번 좀 알아봅시다, 여러분. 예?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코스모 신소재는 어차피 2차 전지 섹터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의 동향을 벤치마킹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2차 전지 섹터 중에서 움직임이 제일 좋죠. 잘 방어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입니다마는 이 섹터 동향도 좀 봐야 되겠고요. 이게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거는 그럼 시간이 필요한 거야?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고요. 실적 검증이 그럼 필요한 건가? 1 분기에 실적이 쪼끔 못했죠, 작년보다. 그죠? 네, 그러니까 1 분기에 쪼금 못했으니까 뭐 2 분기에 확실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실적을 지금 현재 검증을 필요로 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코스모 신소재가 절대 나쁘다고 보지 않고 있죠. 좋게 보는 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근데 이게 답답하게 이제 못 가고 옆으로만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리고 6월 달에 좀 대박 낼 급등주 한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사든 안 사든 꼭 확인을 하셔 가지고 한번 보세요. 예. 아시겠죠? 예, 밋밋한 종목보다 좀 탄력이 센 종목 요런 것들도 원하시잖아요. 그죠? 예. 자, 요 대박 급등주 한 종목 추천을 드리는 거 요거 잘 매매하셔서 대박 수익 좀 내시고요. 자, 오늘 말씀 좀 이어가겠습니다. 자, 외인이 지금 현재 사는데 왜 못 오르는 겁니까 지금? 답답하죠? 한번 봅시다 여러분. 예? 봅시다. 제대로 봅시다. 자, 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자, 이렇게 외인들이 꾸준히 사 주는데 못 올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거래량이 30 몇만 주인데 10만 주면 많이 사는 건데요. 참 아이러니컬한 부분입니다. '기관이 좀 안 도와줘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없지는 않아요. 이게 말이죠. 이 외인이나 기관이 만지는 종목들 보통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외인이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하죠. 외인이 먼저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기관이 이제 그다음에 후속으로 들어와요. 그다음에 막차로 들어오는 게 개인이죠. 그래서 개인은 항상 물리게 돼 있고 그런 패턴입니다. 그럼 개인은 지금 현재 계속 팔고 있거든. 그러니까 뭐 생각할 건 없고요. 외인이 먼저 선도를 1번 타자로 했다면 2번 타자로 기관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기관의 행보는 지금 현재 좀 쉬는 국면으로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기관은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어요. 초록색이 이제 기관입니다마는. 자, 그런 패턴이었다는 거 좀 일단 알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기관이 뭔가 좀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창고 동향이 뭐 이게 뭐 봐서 큰 의미는 없지만 쭉 보면은 JP 모간 여기가 이제 주로 많이 들어왔던 창고잖아요. 23,000주 들어왔나요? UBS 41,000 주. UBS가 지난 5월 30일 일에 25만 주 들어오고요. 얘네들이 좀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창고는 일단 여기서는 안 보이는 정도의 모습이고요. 예, 그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인들이 여하튼 순매수는 이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인들이 매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주가는 좀 답답한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봤고요. 예. 자, 그런 정도고 여하튼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기관이 좀 거들어 줘야 되겠다.' 네, 이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날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어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공매도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공매도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뭐 라운드톱 광산이니 뭐니 이 코스모 신소재의 이슈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수급. 그죠? 뭐 다른 2차 전지권에 대한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 이슈를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이슈가 모두 알려졌을 때는 그다음에는
촌스럽게 지금 이슈를 보는 게 아니야. 수급을 보고 그다음 행보를 예측을 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에 중점을 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공매도 같은 경우 쭉 보면은 공매도량 자체는 뭐 지금 뭐 아직 나오고 있지 본격적으로 이제 공매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기관에서 펀드 운영하기 위한 뭐 파생 상품 거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공매가 좀 필요하거든요. 뭐 기타 다른 목적으로 약간씩 이제 나오는 거니까 아무 의미도 없고 부담을 가질 이유도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고, 다만 이제 나중에 얘네들이 공매를 치기 위해서는 좀 대차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주식을 빌려 가지고 공매를 치는 거거든. 근데 이 대차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대차 잔고가 그렇게 크게 늘어난 건 없어. 자, 지금 보세요. 대차 잔고 주식 수가 쭉 보시면 뭐 7-80만 주 정도에서 왔다리 갔다리. 되게 80만 주 근처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빨간 선입니다. 대차도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공매가 바로 나올 상황도 아니라고 봐야 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공매에 대한 부담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정도의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이쪽이 아직까지 좀 제대로 시세를 못 내고 있어요. 이대로 제대로 시세를 못 내고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아직은 화끈한 맛이 없어. 자, 2차 전지 쪽 보면 뭐 에코프로, 어 자, 이게 에코프로 주가입니다. 아직 밋밋하죠. 음. 코스모 신소재가 100번 나은 패턴이고, 그리고 이 주도를 하는 쪽 뭐 금양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인 악재 때문에 더 내린 거고요. 아직까지 모습이 좀 어렵고. 되게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반등 시도를 좀 하는데 그 반등의 시도의 강도가 강력하진 못해요 아직까지. 예, 아직까진 강력하진 못하고 좀 아직까진 흉내만 내는 모습 정도, 요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될 정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다지 그렇게 크게 그 2차 전지 섹터 움직임이 도움을 좀 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아무래도 뭐 전체적으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은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죠? 전반적으로는. 뭐 물론 코스모 신소재는 개중에 제일 나은 패턴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뭐 시장 흐름으로 봐서는 반도체 쪽이 좀 치고 올랐다가 약간 또 쉬고요. 제약 바이오는 항상 이제 종목별로 움직이고, 오는 시장을 봐서는 이제 개별 종목들이 개별 종목별로 산발 시세를 만들고 뭐 그런 정도로 아직 시장의 구심점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가 당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2차 전지 섹터 동향으로 봐서는 코스모 신소재에는 그렇게 강력함이 좀 부족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실적 부분인데, 실적에서는 지난 1 분기는 작년 1 분기에 비교해서 좀 신통찮았죠. 작년 1 분기에 83억 인데 금년 1 분기에 65억, 그죠? 네, 65억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크게 실적이 늘어나지 못했고 2 분기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는 도드라지진 않고 있어요. 뭐 사실 꿈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실적에 대한 부담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예. 그런 정도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연간으로 볼 때는 여하튼 금년도는 작년보다 약간 증가하는 정도, 그리고 내년이 좀 증가하는 패턴이죠. 금년도는 그 전년 대비해서 뭐 그다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내후년도에 확 위쪽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정도의 흐름입니다. 그죠? 이런 흐름으로 볼 때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제 올릴 수는 있겠다, 더 크게. 그러나 상반기에는 조금 주춤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주가가 근데 그런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일단 올라와 가지고 여기서 정체 상태에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요. 실적을 검증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실적이 진짜 제대로 나오는지, 성장성만 가지고 가기에는 좀 벅차고, 실적이 진짜 늘어나는지 이걸 보겠다는 그런 어떤 매수자들의 마인드가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예. 하지만 외인은 뭐 꾸준히 매수를 하기 때문에 외인이 먼저 선도를 해서 끌고 가고, 기관이 들어와서 끌고 가고,
나중에 개인이 물리는 그런 패턴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직 외인이 들어오는 거는 좋아 보이고요. 예.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이런 흐름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은 지리한 박스권에서 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위나 아래로 크게 변화가 나면 크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몇 개월 동안 이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 가면 계속 위로 갈 것이고 내리꽂으면 내리꽂는 대로 계속 내려갈 거예요. 이게 횡보 등락한 연후에 주가 변화가 나타났을 때 되게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가 나타나면 우리가 빨리 편승해야 돼. 지금은 물론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고 위쪽으로 보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나타나면은 우리가 그쪽으로 최소한도 어느 정도의 물량은 방향을 맞춰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그 변화를 한다면 그 변화라는 것이 또 예고를 하고 움직이지는 않고 갑작스럽게 올라간다든가 뭐 갑작스럽게 내려간다든가 이런 패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미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예. 그래서 카톡방에 들어오시라는 말씀은 그런 연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미리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변화가 있을 때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논리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무료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 순간적인 사인이 발생할 때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그리고 카톡을 못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문자 사인을 계속 받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만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안이 항상 나타나는 게 주식판이라 미리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코스모 신소재라고 상단에 전화번호에 문자를 주셔 가지고 미리 이런 그 대비 대안을 갖고 있어야 나중에 큰 변화가 발생할 때 여러분들이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변화가 오고 나서 움직이면 항상 늦다 이거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미리 좀 움직이시란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그리고 6월에 급등할 수 있는 대박주 한 종목 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매매해서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예고를 해 드린 대로 6월 달에 대박 먹을 수 있는 급등주 요걸 오늘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길지 않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6월 달에 대박 급등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이 그 급등이 연장이 될 때는 뭐 7월, 8월 이때까지도 시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6월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 종목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지금은요, 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또다시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네, 예전에도 제약바이오 섹터 매집주로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 주도 섹터,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라든가 AI라든가 로봇, 이런 섹터가 역시 조정이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기회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섹터를 다시 한번 보고 이 섹터에서 선정을 했어요. 가격은 말이죠. 네, 여러분들이 그 너무 싼 저가주 같은 경우는 좀 리스크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중가권대, 그러니까 한 1 내지 3만 원대, 네, 요 권역에 만지기 좋은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예. 그리고 요 종목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임상 자체의 중요 결과가 연속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도 6월과 7월 초 근처에서 2개의 임상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임상 결과가 겹쳐 가지고 양수 겹장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주가가 급등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연이은 중요 2개 임상이 겹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첫 번째로 6월 초에 그 임상 이상 공개 임박하는 거는요. 네, 이미 일상에서 안전성, 뭐 유효성, 뭐 이런 거를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요. 이 건과 관련한 임상이 이제 공개가 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임박한 그런 종목인데 요게 좀 특이한 임상이기 때문에 흔한 임상과는 좀 차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매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종목의 주가가 그 독특성, 네, 이런 것들, 독특성, 유니크라고 하죠. 뭐 이런 건의 임상을 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임상이라고 한다면은 시세 흐름이 굉장히 가파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임상 이삭이 곧 공개가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먼저 첫 번째로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는 1단계 급등 요인이 될 수 있어요. 2단계 급등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 그 2단계 급등은 6월 말 내지 7월 초에 그 중요 임상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도 좀 희귀병과 관련이 된 임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임상의 가치가 상당히 높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싶고요. 이런 건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매력이 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연이어서 중요 2개 임상 겹치는 그런 시기가 바로 6월 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슬슬 이제 매집해서 비중을 좀 늘려서 6월 대박을 보고 홀만하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그 희귀질환 임상 이상 있죠. 네, 이거 임상 이상 후에는 이미 상업화를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임상 이상인데 어떻게 상업화가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그만큼 이 임상의 가치를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죠. 네,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재료가 이미 과거에도 나왔던 그런 그 재료들과 관련된 것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재료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요 임상 이상권과 관련해서는 이미 벌써 조건부 품목 허가를 얻었다는 거죠. 조건부 품목 허가를 획득했기 때문에 임상 이상 후에 시장 진입이 바로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한 임상은 이미 상업화 직전 단계까지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요건의 임상은 이제 6월 말 7월 초에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6월 초에 임상 이상 공개가 임박하는 것이 또 하나 있고 자 이런 정도로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비중을 실어서 6월 달을 보고 해보실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보이는 거, 네,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게 주봉입니다, 여러분. 네, 주봉 차트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여기서 매집이 이미 발생이 됐다가 휴지기를 거쳐 가지고 이제 다시 그 위쪽으로 뜰 채비를 차리고 있죠. 여러분 거래가 아직 안 터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거래가 안 터졌을 때 미리 들어가 있는 게 그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매매 방법이에요. 이미 급등을 해버리면요 여러분들이 그거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급등을 하면 흔들 때 매수해야지 하다가 흔들지 않고 그냥 직방으로 가버리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조정을 보일 때 매수해야지 하다가 조정 보일 때 여러분들이 이 정도 가격에 왔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 지점에 오면 좀 더 낮은 가격대를 원하고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종목은 급등 직전에 조용할 때 잡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미 매집이 몇 개월 전에 들어왔었던 흐름이고 다시 한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임상권들로 크게 장대 양봉이 몇 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종목 여러분들 꼭 잡으셔야 되겠고요. 요 종목 좀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그 제 개인 폰 핸드폰 번호 있죠? 네, 그 개인 폰 핸드폰 번호로 대박, 대박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죠? 네,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많이 그 계속 청취하시면서 저에게 신뢰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드릴 수 있고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대박 종목 하나 드리는 거니까요. 일단 뭐 당장 매수는 안 하시고 그 다음 종목을 본다 하시더라도 어떤 종목인지 들어와서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참여하시고 나중에 리딩을 따라 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번 종목은 바로 매수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 있고요.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 가지고요. 이번에 대박기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